주식 전반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주식을 사는 건 잘 하는데 팔질 못하겠어요. 수익이 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마이너스면 회복하고 팔아야 할 것 같고 과감한 결심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람은 욕심과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못 팔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주식의 오르내림에 따른 심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가 뭐 공포, 여기가 환희의 구간이죠. 환희, 탐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환희와 탐욕입니다. 네. 자, 결국은요, 이성과 감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인간은. 주식을 살 때는 이성으로 삽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팔 때 또는 살 때 다시 한번 감성, 그러니까 나의 심리로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 상태라는 게 결국 심리 상태가 이 매매에 끼어드는 순간 보통은 제일 첫 번째 다시 삽니다. 팔더라도 다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들은 이제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 파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도에 대한 기준은 1번 제가 연휴 전에 매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설이 있고요. 추석이 있어요. 추석이 있어요. 설하고 추석에 작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은 중국하고 미국 변수가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 변수가 있는 게 왜냐? 미국이 설과 추석에 들어가는 이유는 미국은 이때 안 쉬어요. 안 쉼. 중국은요. 이때 쉬어요. 쉼. 이때도 쉴 거예요. 그리고 겁나 움직여요. 이동이라는 고급 단어가 있죠. 매우 이동합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 사건과 사고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안 쉬죠. 안 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을 해요. 자,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쉬죠. 이게 이제 연휴 명절 당일이고 이렇게 쉬면은요. 보통 이쯤에 쇼크가 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 난단 말이죠. 쇼크가 왔다가 마무리가 되거나 쇼크가 1번에 왔다가 안 왔다 1번에 왔다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나마 충격이 덜한데 3번에 와요. 만약에 3번에 충격이 한번 오고 그 다음날 그 미국 시장이 리바운드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연휴가 끝나자마자 한국 시장은 완전히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수라장이 되고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이 엄청난 호재가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이 호재가 이만큼 막 엄청나게 크게 시세가 대폭발을 할 정도로 미국 시장의 시세가 난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내가 이 갭으로 상승하는 이 상승분을 먹기 위해서 이 1, 2, 3일의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결국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연휴,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그 기준을 잡는 저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짜시면 좋다라는 거죠. 매도를 하지 않고 연휴 1, 2, 3일을 보유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프로핏 게인, 프로핏 플러스 리스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매도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인 총알이 있죠. 바로 현금이죠.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4영업일, 자, 네 번째 날에 올라타도 갭상승할 때 잘 보고 올라타도 무관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명절날, 명절 전에는 현금화를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이렇게 주식이 올라요. 그럼 언제 팔아요? 저는 첫 번째 팔아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데 수익이 많이 나서 팔고 싶다는 결국은 상승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승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공포심이 기쁨과 기대, 환희, 이런 심리 상태로 바뀔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보통 10에서 20%의 수익이 나면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팔아야 될까? 팔아야 되나요? 40에서 50%가 나면은요, 두 배를 보자, 100% 한번 찍어보자 라는 식으로 가져갑니다. 자, 100% 수익이 나면은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냐면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더 살걸. 2번, 지금이라도 더 살걸. 지금이라도 더 살까? 그래서 마통을 뚫어가지고 한번 사봐. 지금 이걸로 어차피 집도 못 사니까 인생 역전. 자, 이때쯤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주식이 한 10만 원 한다고 하면은 간다. 2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만의 행복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쁨, 기대, 환희에 이제 소심했던, 쫄보였던 10% 20%의 의심을 하던 나의 모습이 기쁨과 기대와 환희로 차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쁨, 기대, 환희로 찼을 때 종목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이 회사가 한국을 일으키는 회사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의 합이요. 여러분들 심리 상태의 합이 시장의 심리 상태예요. 여러분들 심리 합이 시장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론서에서 나왔던 바로 그 매도해야 될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지금 내가 상대적 박탈감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행복회로가 마구마구 돌아가는 시점이다. 무서운 상태가 아니라 행복회로 쪽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러면은 시장이 약간 미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장이 미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성이 감성의 지배를 당해서 사람들이 시장의 가격을 보지 않고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배운 사람들 말로 버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약간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주식이 진짜 타당한 근거 없이 2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될 것 같아. 그런 비이성적인 시장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이 주식을 끌어올리고 이게 결국엔 버블을 만들고 이 버블은 한순간에 실적 발표라든지 그 회사가 기다렸던 어떤 호재라든지 뉴스거리가 나오는 순간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나의 심리 상태의 합이 시장의 심리 상태다라고 판단하고 더 사야 되나? 더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일단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계속해서 행복 회로를 돌리다가 많은 수익이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학습 효과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제가 겪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제 시장의 심리 상태가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의 버블을 만들고 이런 버블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방법은 나 먼저 내가 과연 어떤 심리 상태였는가 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오를까봐 못 팔겠어요. 는 아직까지는 좀 안전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이전에 매도하겠다, 아니면 이벤트 이후에 보고서 매도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확실한 철칙이 있거나 아니면 목표 수익률을 정하세요. 내가 지금 이 돈 가지고 얼마 정도의 목표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그 목표 수익률을 정한 다음에 뒤돌아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일단 한 번은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목표가 100%이든 200%이든 무관합니다. 어쨌든 100%다, 200%다 라고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목표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안 판다라는 자기만의 원칙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100%는 내가 욕심을 버린 것 같다. 그럼 80%로 낮춰볼까? 50%로 낮춰볼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매매했던 것들 계속해서 복귀하면서 내가 이러한 실수를 줄여나가는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거 그 수능으로 제가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공부하고 오답노트 시험 치고 나서 오답노트 적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의 운 때문에 수익이 났던 한두 번 수익이 났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주식을 한번 팔아보시는 거, 팔아보고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없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고한 매매 기준이 있으면은 매매하시는데, 그리고 매도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일지 작성하는 방법이나 팁, 노하우 이런 거는 따로 없어요. 저는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나면은 매매일지를 쓰는데요. 매수할 때 심리상 다른 거는 뭐 단가 적고 단가 수량 적고 매수한 이유, 뭐 기다리는 이벤트 이런 걸 적잖아요. 자, 이거 적어 드릴게요. 질문을 주셔가지고 매매일지 매수할 때, 매수를 했을 때는 이제 뭐 수량 단가 적고 일단은 심리 상태 적어야 돼요. 상태 2배 기대 이벤트 EV 이벤트 실적 신제품 임상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사실 때 이런 기대하는 이벤트 결국에는
주식을 지금부터 사서 죽을 때까지 보유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어떤 걸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 하염없이 마냥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회사의 실적의 상승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러면은 2분기 실적까지 끌고 가볼까?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점이 생기는 거고 2분기에 이제 실적이 뭐 좋을 것 같다. 뭐 20%에서 30%를 내가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는 걸 이제 채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신제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NC 소프트에서 택진이 형 리니지 2M 언제 나와요? 밤새 써요 이러는데 그 택진이 형이 밤을 열심히 새 가지고 신제품이 잘 나왔어. 그럼 이제 그거 트래픽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거고 뭐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제 그 임상 3상 안구 건조증 내가 정말 안구 건조증만큼은 국내 최고로 안구가 건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약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한 배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임상에 대해서 배팅을 한다든지 뭐 신라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신라젠 뭐 이런 이벤트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6개월 정도 안에 이 회사가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식을 매수하는 의사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이벤트들을 제외하고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철저한 저평가 상태 또는 뭐 낙폭과대도 결국에는 어떠한 측면에서 저평가로 볼 수가 있는데 저평가 또는 낙폭과대로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면은 카테고리들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없다 라면은 나머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가 남게 됩니다. 뭐냐면은 누가 좋대서 이거예요. 자, 가장 비이성적인 매수를 제외하고는요. 여러분들이 사거나 팔 수 있는 이유들이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반대로 적으면은 이제 매도 일지가 되는 거죠. 매도. 심리 상태. 실망, 환희, 공포. 과연 수익률 도달했는가? 이벤트, 매도 이벤트, 실적 발표, 실적이 잘 나와서 매도, 실적이 안 나와서 매도, 신제품이 택진이 형이 밤을 잘 안 새서 신제품이 망했어. 임상이 잘 안 나왔다. 아니면 임상이 잘 나왔다.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발표되고 나서는요.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건 실적이 잘 놓지 않았고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 이야기입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은 이렇게 사고팔고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죠. 세금에 대한 이슈. 그리고 SN킴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내부 인사 추천. 이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 삼촌이 무슨 회사에 납품처에 다니는데 막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장황한 설명이 막 이어진다. 그런데 뉴스도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근데 하루 정도 반짝 오르고 말아요. 근데 하루 정도 반짝 오르기 전에 한번 내렸다가 올라가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적정 주가에 대한 질문까지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 산정 방법 뭐